계속해서 TBC 뉴스 유튜브를 통해 유승민 전 의원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이제 좀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과 같은 탄핵 전국 사태가 우리 유 전 의원님께는 진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뭐 이런 거죠. 8년 전에요. 그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탄핵에 찬성을 했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은 이제 보수에서 유승민 혼자 한걸로 돼 있죠. 뭐 고스톱 치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독박을 쓰고 있죠. 저는 그런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뭐 자리를 못하고 선거에 나가지를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데요. 제가 당에 온 지 25년 됐습니다. 저는 이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고요. 저는 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보다 제가 당에 대한 애정이 뭐 100배는 더 깊을 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똑바로 서야, 보수가 정치를 잘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결국 우리 잘못 뽑은 겁니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셨죠, 대구 경북에서. 근데 지난 3년 전에 경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정책, 도덕성, 무속 논란, 전두환 발언, 뭐 개사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검증을 했습니다. 경선 때 치열하게 했죠. 네. 근데 그때 이랬어요. 우리 캠프의 사람들도 저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라.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 될 사람은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전문가들. 근데 판단력, 철학, 도덕성 이런 거는 그거는 숨길 수가 없고 그거는 도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무속 논란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그죠? 그래, 결국 흘러와가지고 지지도가 폭락을 하고 지금 계엄에다가 탄핵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투표를 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반헌법적인 계엄과 내란과 이런 걸 할 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도자는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지도자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말 어떤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도 다시는 이런 잘못된 대통령 뽑지 않으려면, 그러면 투표할 때, 특히 우리 당원들은 후보를 선출할 때 저는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게 정치를 해오면서 외쳤던 그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보수정당에서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해서 굉장히 참 참담한 심정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보수의 새로운 어떤 희망의 씨를 뿌리려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똑바로 잘해야죠. 근데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근데 뭐 아직 탄핵 절대 반대,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내란 아니다 그러고, 아니 우리 당이 언제까지 이 스탠스로, 이 입장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TK 의원들이 25분이 계시지만, 아니 TK 의원들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재명한테 오히려 쉽게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될 거다.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하고 당원들이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민주당의 이재명한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만약 그런 걱정을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당의 혁신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정당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목사님 정당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지 말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안 통하죠. 그 대구 경북도 유 전 의원님만큼이나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예, 의원님 말씀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실 수 있죠. 제 말씀은 8년 전에도 불편하셨을 겁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요. 이거는 뭐 무슨 뭐 TK 자민련 이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외딴 섬이 되는 거는 정치적으로 그거는 보수 정당이 갈 길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 경북이 이 극우 정당화 되는 그걸 바람직하다 옳다고 생각하실 시도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 오히려 많은 시도민들께서는 우리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부심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우리 시도민들께서 이번에 이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 참담하고 좀 괴롭고 그런 심정이 드는 거는 저도 뭐 10분 이해를 합니다. 저는 뭐 더 그렇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럴수록 왜 이렇게 됐냐? 뭐가 잘못됐냐?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한 지금 상태로 오늘 또 계속 헌법재판소 서류 거부하고 안 하고 이런 거 계속 끌려다니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지 우리 보수가 탄핵이 됐습니까? 대구 경북이 탄핵됐습니까? 그 점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이것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뭐 어지간하면 헌법재판관들의 그 심리나 결정에 대해서 정치인이 간섭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게 맞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탄핵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비대위 체제 전환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됐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탄핵,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대표가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든지 사퇴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잖아요.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탄핵소추 투표하기 전에 당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아니 우리가 이걸 탄핵을 반대하면 앞으로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 자리에서 당대표직을 걸고 이걸 당론을 해제를 해라. 당론 풀고 의원님들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자율투표를 하시라. 그렇게 해달라. 내 당대표직을 걸겠다 여기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당론 반대인 상태로 투표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예. 아니요. 그러니까 85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 85명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민심하고 너무 거꾸로 간 거죠. 아니 민심하고 거꾸로 가는 정당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리더십이 아쉬웠고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대표가 좀 탄핵과 탄핵 소추 표결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 했잖아요. 그게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에 대한 애정을 늘 이야기하는데요. 당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본인 자신과 당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탄핵 소추가 이제 통과된 후에 의총에서 뭐 의원들이 굉장히 좀 격앙이 돼 있고 참당한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내가 투표했냐, 내가 계엄했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전형적으로 본인과 당대표인 본인과 당하고 일체감
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요, 그 검사하다가 평생 검사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지 않습니까? 그 정치는 정말 오랫동안 나라의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대화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을 찾아 나가느냐 이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저는 앞으로는 좀 검증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죠. 예. 탄핵 반대 중진 의원이 맞는 것은 뭐 절대 반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인물이 맡아야 합니까? 인물이 있기는 있습니까? 왜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예,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안 찾을 뿐이죠.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당의 중진 의원들이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원톱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뭐 투톱으로 가느냐 그런데 원톱이든 투톱이든 탄핵에 반대했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잘못한 걸 계속 비호하고 감싸고 그런 길로 만약 당이 가는 그런 지도부가 오면 그거는 저는 제가 당은 골로 간다 표현을 썼는데 진짜 골로 가는 거죠. 그런 정당은 저는 뭐 우리 그 구구 정당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우파라는 그분들 하나로 족하지 우리 당 전체가 어떻게 그런 구구 정당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건 좀 한심한 이야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예. 비대위원장이 그 유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됐다 치더라도 지금 85분의 반대 의원이 계시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는데 그럼 분란만 더 커진다 뭐 이런. 아닙니다. 예. 우리 당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들도 마음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한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비대위원장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아니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예?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모으자.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이제부터는 그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 거냐 이걸 우리 한번 같이 정해보자. 그러면 저는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새로운 보수가 뭐냐? 진짜 제대로 대한민국 지키고 헌법가치 제대로 지키고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법치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보수로 가겠다라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만약 국회의원들이 그마저도 계속 반대한다? 그럼 저는 이 당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일부 언론에서는 예. 그 유 전 의원님을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뭐 표현하기도 하고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뭐 제안이 와야 고민을 해보지. 네. 예. 저는 근데 비대위원장을 하든 안 하든 뭘 하든 지금도 뭐 전혀 타이틀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하든 저는 오랫동안 제가 십수년 전부터 낡은 보수로는 더 이상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당이 변해야 된다. 그 제가 개혁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개혁 보수의 길로 가자고 오래전부터 주장했고 2016년 탄핵 이후에 그때 바른정당을 했는데요. 그게 개혁 보수의 실험이었습니다. 겉으로 모양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저는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나 당원들께서도 보수가 뭐냐. 보수가 잘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고 잘못된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잘못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우기고 이런 게 보수입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래서 보수는 진짜 보수는 좋은 걸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고 좋은 걸 지키는 거고 그럼 뭘 지킬 거냐?
아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우리 헌법 가치들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입니까? 그거 지키는 게 그게 보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상식적인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뭐 또 우리 시도민들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느끼는 거는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시도민들은 정권 빼앗기는 데 대한 이 두려움, 공포,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손쉽게 대통령이 되는 여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으십니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전공법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는 그 길로 나아가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든 뭐 이재명 대표 할아버지가 나오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승부를 해야 그래야 국민들께서 다시 봐주고 우리를 찍어주지. 안 그러고 지금과 같이 나가면 이 길로 나가면 아니 백전백패죠. 앞으로 아마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총선 계속 우리가 8년 전에 그랬듯이 또 그런 참패 릴레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정신 차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호소라 그럴까 이런 거를 만약 이런 호소에 귀를 닫고 예? 잘못된 길을 옳다고 우기는 그런 분들이 보수를 이끌면 그거는 그분들이 저는 보수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예. 조기 대선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물론 탄핵안이 인용되고 현실화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알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도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해야 보수에게도 기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만약 조기 대선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거의 뭐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유력하죠. 굳는 거고요. 예. 그쪽은 일극 체제에다가 그쪽은 독재 체제입니다. 제가 보면요. 이재명은 윤석열과 똑같다. 대깔꼬만이라고 우리 미술 시간에. 이재명과 윤석열은 경제 위험하고 안보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독재하고 사당화하고 그 다음에 요즘도 보면 뭐 재판 지연하고 뭐 여러 점에서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해지겠느냐에 대해서 경제나 안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모든 나올 수 있는 후보들 다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대신 민심을 정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뽑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는 그거 왜 이재명이 뭐가 무섭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길 수 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이 잘못, 중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감수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역할에 유 전 의원님도 포함되시는 거죠? 저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야 된다 싶을 때는 당연히 나서서 뭐 경선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직 당이 아직 그 단계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당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 서로 손들고 내 출마한다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대구 경북민들에게 뭐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경선 때 제가 겪어보니까 도덕성이나 철학이나 또 이분의 어떤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때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지 마라.
뭐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거는 뭐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우리 시도민들께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자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세우고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선두에 서서 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할 때도 우리가 제일 앞장을 서서 저는 그런 DNA, 그런 피가 우리한테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이 2번 연속 이렇게 탄핵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 맞이해서 시도민들께서 너무 좀 참담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도민들께서 옳은 길로 가주셔야지 우리 정치가 대구 경북의 정치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발 좀 이성과 합리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 길이냐를 같이 찾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